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히나 친숙한 나라 중 한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은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에 치러진 필리핀 정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부통령으로 선출된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도 소주 애호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한국 아이돌 그룹 BTS의 음악을 즐겨 듣는 것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으로 선출된 마르코스의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였던 레니 로브레도 전 부통령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 하는데요. 로브레도는 평소 퇴근 후 집에서 밀린 일을 하며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 닥터스를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꼽기도 했죠. 심지어 그녀의 캠프는 지지자들 중에 다수의 한류 팬이 있는 것을 감안해 한국어로 된 선거 유세 광고판도 도처에 설치했습니다. 광고판에는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캠프의 슬로건이 적혀 있고 밑에는 한국식 손가락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대선 선거운동의 한글 포스터가 등장할 정도로 필리핀에서 한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당시 유력 부통령 후보와 대선 주자가 한류에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면서 대선 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필리핀에서 드라마와 K-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대세를 거슬러 최근 선을 넘는 발언을 한 필리핀 정치인이 있어 대중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필리핀의 배우 출신 상원의원 에스트라다였는데요. 그는 필리핀 배우들이 굶고 있다. 필리핀의 문화예술은 세계적이다. 그런데 지원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에스트라다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필리핀 작품을 무시한다. 계속 이렇게 두면 필리핀 배우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 비상 상황이다. 당장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문화 예술인 필리핀 드라마를 살려야 한다. 애국적인 문화와 영화를 양성해야 한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필리핀 문화와 영화가 죽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금지시키면 바로 필리핀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죠. 이런 발언에 찬성하는 필리핀 정치인도 상당수 많습니다. 에스트라다의 발언에 또 다른 상원의원인 로빈 파딜라도 대찬성이다. 한국 드라마의 세금을 왕창 매기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로빈 파딜라는 이미 한국인에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린 사건으로 떼스타가 되고 전국 득표율 1위로 당선된 정치인입니다. 과거 파딜라는 2018년 필리핀 갓 탤런트에서 심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청년 김지환 씨가 카드마술로 출연을 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는 김지환에게 파딜라가 타갈로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결국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타갈로그어를 할 줄 아는 필리핀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는데 로빈 파딜라가 고함을 칩니다. 뒤를 돌아봐라. 여기는 필리핀이다. 타갈로그어를 사용 못하면 상대하지 않겠다라며 거칠게 말했죠. 다행히 옆에 있던 여배우가 친절하게 대응하면서 마술은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나는 필리핀을 사랑한다라고 대꾸하면서 도리어 스타가 된 사건입니다. 필리핀 정치인에는 유별나게 배우 출신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대중적인 인기만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투표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애국적인 발언을 하면 인기가 치솟는 것이 필리핀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먹힐 줄 알았던 그들의 발언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많은 필리핀인들이 절대 안 된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한 CNN 필리핀의 트위터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지정됐다. 한국 드라마를 막기 전에 인플레이션, 언론인 살해, 온라인상에 만연한 거짓 언론이나 잡아라. 국내의 심각한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라. 유죄 판결을 받은 약탈자, 탈세자, 부패한 정치인들이 정부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어떨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정부의 도둑놈들 먼저 금지시켜야 한다. 대부분 이러한 댓글이 달리며 오히려 필리핀 정부를 향한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카비테 주지사인 존빅 네뮬라는 필리핀은 한국의 성취와 노력을 배우고 영감을 받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와 K-팝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에 가장 많이 여행을 오고 필리핀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다라며
즉각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필리핀의 유력 정치인 로에나 관존도 자신의 SNS에 한국 드라마 금지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우영우 변호사를 너무 좋아한다라며 비판글을 올렸죠. 이 SNS에는 필리핀의 교통과 학력, 최저임금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한국 드라마 금지는 해서도 안 되는 농담이다. 에스트라다는 필리핀 국민이 행복해하는 시간까지 빼앗으려고 하는가? 저질 상원 의원의 코미디 같은 제안이다. 필리핀 색소음료를 위해 콜라를 금지시켜라와 같은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점점 논쟁이 커져가자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하던 에스트라다와 파딜라는 하루 만에 입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다. 단지 필리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싶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한류의 인기에 위협을 느껴 일어난 한류 거부 사태는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8월 일본의 후지TV 앞에 모인 시위대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후지TV를 쳐부숴라. 한류 따위는 보고 싶지 않다. K-팝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후지TV는 한류 드라마를 방송하지 마라. 일본인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년의 샐러리맨, 가정주부까지 6천 명이나 되는 성별과 나이 직업을 특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반한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TV를 틀면 어느 시간대에나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자 여기에 불편한 감정을 느낀 일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송하는 후지TV를 타깃으로 잡아 공격하며 시위를 점점 확대해 나갔고 결국 전국 단위의 시위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의 한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TV에서 한류 관련 방송은 서서히 사라지게 됐고 그 빈자리는 혐한이 차지하게 됐죠. 각종 미디어에서도 혐한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파장의 영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11년 55.2%까지 올랐던 대일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8%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의 대표적 코리아 타운인 시노쿠보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었는데 일본 한류 팬들의 성지인 그곳은 매주 혐한 시위가 벌어지는 혐한의 베이스 캠프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후 시노쿠보의 40%가 넘는 상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던가요? 이전의 한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거센 한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2017년쯤부터 한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본 넷플릭스에는 한국 드라마가 순위권을 뺏기지 않고 있죠. 게다가 현재 일본 내 한류는 10대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본 혐한 세력의 여론몰이에도 한류는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 혐한 세력의 조직적인 여론 부추김으로 한때 위기를 맞은 한류지만 인위적으로 문화의 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언급한 필리핀 정치인의 발언도 그렇고 일본의 반우지 TV 시위도 그렇고 한국만을 타겟으로 한국 문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사실만 드러내주는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